그 아줌마가 놀라줌으로써 우리도 이거 엄청 무서운 상황 맞지? 맞지? 하고 강화시켜주는 게 첨가결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다. 현실보다 훨씬 과장된 효과음이나 음악이 첨가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시 봅시다. 그들의 기괴한 식사가 끝날 때까지 눈을 감지 말라고 했다라는 미션을 받은 구미호한테 잡힌 캐릭터예요. 그래서 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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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쩍 까득 까득 우두둑 쩍 하는 이 소리가 들리는데 보이지 않는 장면에서는 지금 식인을 하고 있겠죠. 자, 이거는 이 첨가결합 아닙니다. 요게 첨가결합입니다. 자, 따라 잘 들어라. 인생을 살 땐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어떤 진지하게 조언을 하는 아버지 캐릭터. 그래서 아빠도 최선을 다하더라. 그리고 팡이라는 아주 최선을 다하는 모양새를 저렇게 의성어랑 글로 표현을 해서 첨가시켜줬구나. 요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교재로 봅시다. 점원이 아래다 주겠다고 했지만 괜찮다고 했다. 그가 징그럽게 쳐다봤다라고 했어요. 그가 징그럽게 쳐다봤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징그럽게 쳐다봤는데 라고 그림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거꾸로는 아주 징그럽게 쳐다보는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그가 징그럽게 쳐다봤다는 글을 첨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서로 둘 중 누군가를 위해서 첨가된 환호성 같은 거예요. 알겠죠? 환호성. 느낌 살구로. 몇 개 봅시다. 차거. 그 다음에 벌컥. 그 다음에 사람 살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자, 완벽하게 띵띵띵 하고 굳이 이 텍스트를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제가 뭐라고 있었어요? 그때. 그림이나 거를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거 전 시간이라고 생각해보고 지금 이거 어떤 유형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뚫렸다 같은 줄에 써도 되는데 완벽하게 그 다음에 한 칸 엔터를 한참 치고 나서 밑에다가 뚫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뚫린 게 뭔데? 요렇게 확 이렇게 지나갔구나. 집중선인이 효과선인이 많이 써가지고 요렇게 지금 완벽하게 뚫었구나 라고 지금 첨가되어 있죠. 맛이 훨씬 살지요. 자, 지금 당장 컴퓨터에 뚜디를 처벌하면 누군지 바로 나옵니다. 컴퓨터에 뚜디치기라는 글자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아빠 저기 침대에 괴물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뚜껑에 붙어 있겠지. 아까랑 비슷한 장면들인데 모두 첨가결합 방식입니다. 자, 도자기 깨기의 장인이다. 이렇게 도자기를 깨는 거에 장인에 대한 유머를 구사한 거구나. 그 다음에 어른이 서울 따라주는데 두 손으로 받으면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8가지 손으로 받는 문어의 그림을 그려서 글과 그림이 공손하다. 저건 공손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결합을 말합니다. 뚜디는 정리벽이 있다 해서 정리벽 뚜디라는 이 글자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발견했을 때 놀란 이유가 어지럽혀져 있어서 정리한 거구나 라는 얘기를 말합니다. 이건 설명했고요. 자, 앞에 4가지나 지나가는데 혹시 외우겠어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글중심. 그 다음에 그림중심. 3번째가 이중. 4번째가 맞습니다. 그럼 5번째, 5번째 병렬결합 얼마 안 남았죠? 5, 6, 7 그죠? 끝날 때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병렬결합이 얘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이 살짝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같이 봅시다. 빌한테 누가 벌써 이야기했나? 셀리가 했어. 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음성이야. 코로나인가? 정말 다행이군. 그런데 요거예요. 요 컷과 요 그림 어때요? 글과 그림이 서로 만납니까?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습니까? 첨가되어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중결합처럼 같은 내용을 말합니까? 예를 들면은 딱딱한 별독이 서 있었고 나는 거기 거리를 가로지르며 걸어갔다 뭐 이런 거는 이중결합이죠.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근데 얘는 글도 그림도 서로 딴 얘기를 하다가 그냥 만난 관계 같아요. 마치 오징어를 딸기잼에 찍어 먹는 느낌? 그죠? 라면을 얼려서 아이스크림처럼 빨아먹는 느낌? 왜 굳이 그렇게 드세요?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 그래서 팁을 주자면 아까 말했던 이중결합이랑 마찬가지로 병렬결합은 쓰기를 추천드린다 안 드린다? 답은 없지만 일단 별로 추천 안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런 편견도 좋으니까. 자, 관제탑 내 말 들립니까? 다음에 편의점에서 뭔가 물건 사고 파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나 편의점 알바가 되면 뭐가 좋아져? 뭘 배울 수 있어요? 응? 뭘 배울 수 있냐고 하고 이게 그냥 배경이 들어가 있어요. 와라 편의점 장면. 그나마 편의점이랑 공통점은 있네요. 그렇죠?
얘는 무슨 말이냐? 글이랑 그림이 서로 만나지 않고 각자 무슨 길을 간다? 다른 길을 갑니다. 니는 네 길을 가라. 나는 내 길을 갈게. 근데 우리 같은 방을 쓰긴 써야 돼. 마치 초창기에 나희도와 고유빈 사이랄까? 방 같이 쓰잖아. 사이는 더럽게 안 좋은데. 그 드라마 안 봅니까? 알았어요. 각자 다른 길을 가는데 방은 같이 쓰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라마 촬영 중에 우연히 녹음된 행인의 전화통화 소리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봅시다. 자, 앞칸에 종속된 대사와 말풍선이 후속칸에 무관한 상황에서도 계속된다면 병렬 결합이다. 말이 어려운데 풀어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연출 여러분 자주 안 씁니까? 예를 들면 앞에 시퀀스에 어떤 대사들이 있어요. 대사들이 있고 내가 이제 니한테 복수할 거야. 뭐 네가 어떻게 복수할 건데 하는데 그림은 바뀌었어. 뭐 예를 들면 이 친구의 남동생이 있는 학교로 바뀌었어요. 글쎄 너한테도 소중한 게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후후후 남동생 말하는 거죠. 맞죠? 그 결합은 병렬 결합이에요. 이 병렬 결합을 언제 쓰느냐? 이중 결합 같은 것처럼 유치해질 법할 때, 연출상 뭔가 킬링 컷이 나올 타이밍도 아닐 때, 그냥 그림은 시퀀스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글은 그 시퀀스 안에서 그냥 이루어져 있고, 그림은 시퀀스가 바뀌어져 있으니 당연히 상황이랑 글이 서로 만나지를 않습니다. 만나지 않아요. 자, 여기도 글자를 봅시다. 여기 뭔가 아파트에 장미꽃이랑 향수를 들고 남자가 서 있는데 집으로 귀가를 한 모습이네요. 근데 앞에 있는 그 어떤 대상과의 대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랑 더 있고 싶단 말이야. 또 이런다 오빠. 라는 이 글자는 이 그림과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맞아요. 안 만나요. 전혀 상관없는 대사와 전혀 상관없는 시점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대사들은 앞에 모 시퀀스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렬 결합은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내가 물어본 이유가 그거 있어요. 쓰면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긴 됩니다. 잘 써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독자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이중결합은 지루하잖아요. 그죠? 이중결합처럼 지루해지던가 설명조 대사가 될 법할 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발적인 컷의 유형이 많이 쓰입니다. 자, 근데 니들이 운동회 하면 꼭 올림픽 같겠다라는 글자에서의 그 각자의 표정에 집중해라, 독자님들아. 얘들 행복해질 것 같지 않니? 고아원 출신인데. 근데 올림픽이 열리네? 이렇게. 자, 전쟁이라도 나면 확 좋을 것 같지 않니? 수능이고 뭐고 등교도 안 할 테고 우리 정은이 영화는 뭐 하는 건지 크크크. 여기서 이 전달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면 일상은 진행되어지고 있고 학생들은 발랄하게 철없게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어떤 순간들이다. 그래서 잡담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학생들이 잡담하고 있다. 키득키득거리면서 퇴근 혹은 퇴교 혹은 하교 혹은 등교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소중한 일상을 보여주려고 할 때 병렬 결합을 썼습니다. 자, B26 전폭기가 서울지구에 설교를 하게 했다. 그 다음에 헉헉. 자, 이거 혹시 다른 결합이랑 막 헷갈리지 않아요? 저런 결합 보면? 혹은 불중심 결합 아닌가요? 뭐라든가. 맞죠? 헷갈리죠? 이제 슬슬 헷갈린다 했어요. 글중심 결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주 바쁜 숨을 내쉬며 지금 다급하게 어딜 뛰어가고 있는 주인공 얼굴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누군가한테 지금 종속된 관계가 아니고 니도 니 길 가라. 나는 잠깐 내 길 갈게. 트랙이 다른데 우리 목적지는 같잖아. 우리는 사귀는 지금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이랑 헷갈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몽타주, 병렬, 그 다음에 아직 설명은 안 했지만 첨가 결합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아까 보여줬죠? 덜덜덜덜덜 저거 우두둑 까득까득 저거. 그림도 필요하고 글도 필요한데 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리액션의 표정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미호들이 어떤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지를 보는 거는 주인공 얼굴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들리는 거는 소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자, 사랑해. 그 다음에 죽어버려. 라는 글자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사랑한다잖아. 달콤하지 않아요? 니 죽여버려. 내가 죽어버리라잖아. 살벌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림은 어떤 역할을 하죠? 귀엽게, 상큼하게, 아름답게, 맑게, 자신있게. 그죠? 사랑에는 어떤 역할을 하죠?
스톱, 막 칼, 뭐 이런 게 떠올리고 그냥 막 스토킹 막 이런 게 떠오르고 그렇죠. 지금 다른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저런 유형은 뭐라고 보냐면 나중에 알겠지만은 몽타주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 미장센과 몽타주 할 때 이 몽타주가 아닙니다. 여기서 몽타주는 나도 이 교재를 보면서 배우고 할 때 학창 시절에 배우고 할 때 엄청 헷갈렸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 몽타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인의 몽타주 그리봐라 할 때 몽타주입니다. 알겠죠? 병렬결합 계속 봅시다. 이건 설명했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자기야말로 요즘 많이 힘들 텐데 보약 한잔 할래요? 뚜루뚜루뚜루 이 가사 흘러나가고 있고 아니야 괜찮아 당신 먹어 나는 뚜루뚜루 하고 나는 비타민 챙겨 먹으면 돼 라는 대사를 했어요. 나는 비타민 챙겨 먹으면 돼. 나는 보약이 필요 없어. 서로 비타민 같은 캐릭터다 라는 존재를 암시하면서 아주 그냥 나쁜 연놈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상황에서. 맞죠?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 글자와 대사들과 이 상황은 서로 만나지를 않습니다. 병렬입니다. 다만 이중결합이라든가 어떤 그런 잘못된 결합이 아니고 지금 딱 필요한 상황이다. 이거를 영상에서 뭐라 하지? 사운드가 다른 쪽에서 나는 사운드를 동시에 틀고 하는 것들. 그런 거 했을 때 발휘되는 효과들을 유도할 때. 자, 대장정의 길이 다가갑니다. 6번 몽타주. 뭐라고요? 몽타주. 자, 이거는 설명했고. 이때는 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특이하죠? 그림이랍니다. 몽타주 결합에서는 글이 그림이랍니다. 아까 이건 설명했잖아요. 글이 아니고 그림의 일부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의성어나 의태어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별로 이렇게 자기가 탁월하게 쓰지 못해서 혹은 캘리그라피라든가 이런 실력이 조금 덜해서 그냥 아싸리 그냥 텍스트 쓰는 게 나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나. 그런 의성어나 의태어 쓸 때 많이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이때는 글이지만 글이 아니고 글인데도 그림이 아닌 그런 묘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소리를 보거나 여러분 소리를 본 적 없죠? 혹은 뭐 냄새를 만진다든가 뭐 이런 거 공감각적 체험을 한번 보여주고 싶을 때 그때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쉬워요. 예시들 볼게요. 자, 이거 뭐라 표현하기 어렵죠? 캐시 플로우, 뭐 버튼 라인, 뭔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다, 지금 미치겠다라는 어떤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글인지 글자인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해피라고 써져 있는 거는 우리가 뻔히 알겠지만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썼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글자인지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은 상형 문자 때 우리가 글자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부터 원류는 그림이 글과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언어, 그 텍스트라는 게 발견된 이후로 훈민정음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그 전에도 뭐 고대 언어라든가 알타어라든가 뭐 이런 거 했을 때 분명히 그림이 출발이었다라는 거고 실제 연출 때는 이렇게 씁니다. 참고작들 봅시다. 아름답게 잘 썼지 않았어요? 정말 센스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만약에 이게 음표가 아니고 글자라 쳤을 때 옛날에 일본 출판 만화들 불법 번역이 왔을 때라든가 혹은 이제 정식 출판했을 때 의성어들 전부 지우고 라인 작업해주는 사람들이 다시 써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죽어라 쉬네 뭐 이런 거 장면이 있고 푹 찔리는 장면이 있을 때 푹 이렇게 돼 있었을 건데 이거 고쳐 그리는 사람들 미치도록 힘들었겠죠. 그 맛이 그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림인지 글인지 모르겠고 어떤 형상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 마인부라는 애가 순수한 악만 남아가지고 깡판 지길 때 그 직전에 얘는 순수한 악이잖아요. 선한 마인부는 떼져 있어요. 그 상황에서 얘가 절벽에서 뭔가 괴성을 지르는 모습을 내가 의도해서 표현하고 싶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느냐를 생각해 보시고 원작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물론 원작이 아니고 번역이지만 우캬캬캬캬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글이 아닌 거죠. 이런 예시들이 전부. 그러니까 얘는 무슨 노력이라고 보시냐면 소리의 본질을 잡아내려는 작가로서의 노력이 깃들어졌을 때 어떤 투쟁이 깃들어졌을 때 나오는 노력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의성어나 의태어 디자인도 그 서양에서는 그거 담당하는 직원이나 작가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귀한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수동성이나 무한성 나타낼 때 자부심 강인한 직선, 역동성이나 변화는 사선으로 매정함과 엄격함, 이런 거 따스함과 부드러움, 약간 그라데이션 들어가죠.
그다음에 합리성, 보수성, 야만성과 죽음, 예를 들면 갈필처럼. 그다음에 나약함과 불안정, 희미하죠. 희말이 없고 솔직함과 직접성. 뭐 이렇게 할 때 저런 느낌으로 구성하면 좋느니 어쩌니 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자, 예시들 다른 작품도 이렇게 씁니다. 나 여기서 참 놀랐던 게 자료 찾다가 다시금 놀랐었어요. 어떻게 놀랐냐면 지금 얘네들이 급하게 공수 전환하는 상황에서 두두두두두 의성어 디자인 잘 했잖아요. 잘 했는데 두 번째 두자가 강백호 팔에 가려진 거 보입니까? 아, 예. 보여요? 예. 팔에 두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 이거는 정말 센스의 영역이다. 물론 이제 원작 작가님도 거기다 뒤에다 했겠지. 아, 이거는 소리를 어떻게 잡아내야 되겠다. 스테레오 타입으로 돌비 사운드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노력의 연출의 노력의 흔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자, 크앙 우구구구구 으아. 이거 의성어에 잘 쓰는 액션들을 보관하거나 적용하는 작가들도 많은 거 알죠? 블러 효과를 아우싱아웃으로 줄 거냐, 아니면 레디얼을 줄 거냐, 아니면 동작선으로 줄 거냐도 미리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줄 거냐, 말 거냐, 등등등, 뭐 그림자 효과를 넣을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말풍선 요거 안에도 액션 엄청 들어갑니다. 지금 뭐 들어갔겠어요? 블러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아웃라인, 뭐고, 오버레이라 해야 되나? 더하기 발광 정도 들어갔겠네요. 그런 거 많이 들어갔죠, 지금. 그 다음에 흐릿하게 동작선에다가 맞춰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글자들은 글이 아니고 그림이다. 그림으로써 글자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몽타주 기법이라고 합니다. 마칠 때가 다 되어갑니다. 마지막 뭐라고요? 상호 정도다.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얘는 여러분들이 아까 누가 맞췄던데 여러분들이 연출을 하거든 상호 의정 결합으로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좋은 연출의 하나의 팁입니다. 자, 미리 퀴즈를 해야지. 상호 의정 결합이 가장 이상적인 결합이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내가 연출하거나 콘티 짤 때 내가 글을 어떻게 넣어야 되고 라는 거를 고민할 텐데 상호 의정 결합 유형으로 나는 앞으로 많이 할 거야 라고 여러분이 결심하면 돼요. 일단 봅시다. 자, 글과 그림의 결합 여러 가지 유형 가운데 가장 일단 많이 쓰이는 유형이고 가장 즐겨 쓰이는 유형이고 글과 그림이 손을 맞잡아요. 아까 저 보고 병렬 결합이랑 완전 반대이네요. 얘는 병렬 결합은 난 니 없어도 그만이다. 잘 산다라는 결합 유형이에요. 나는 내 길 가야 된다 지금. 니는 네 길 가라. 근데 상호 의정 결합은 너 살 이거예요. 나 너 없이 못 살아야.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찰싹 붙어 있다. 그래서 혼자서는 전달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고 글과 그림이 만났을 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상호 의정 결합입니다. 얘는 여러분이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뮤직비디오 내가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뮤직비디오를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소리도 들어야 되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화면도 봐야 됩니다. 자, 표정관리 뚜디나 출장 갈 것 같다. 3일 정도 혼자 지낼 수 있지. 얘는 유부남 캐릭터예요. 자, 너무 싫다. 니 뚜디 출장 간 동안 나 혼자 동그라미 남아서 웃자란 말이고 라고 했을 때 이 표정력. 소주가? 기뻐하고 있죠. 근데 나 출장 취소됐다더라. 그냥 나 계속 집에 있게 된대. 잘 됐지? 하니까 신난다. 니랑 떨어지는 거 엄청 싫은데 하고 웃지만 표정은요? 울상이요. 요거 그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의도하려고 하는 그 약간의 웃음 포인트가 전달이 돼요? 안 되죠? 꼭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림만 덜렁 있다고 봐요. 이 그림만 덜렁 있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냥 찡그린 표정일 뿐이잖아. 이 캐릭터가, 이 유부남 캐릭터가 왜 찡그리고 있는지를 글을 보니까 해독이 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문을 열어주는 키가 된다라는 상황이에요. 자, 어릴 때 가장 커 보였던 것이라는 글자를 해놓고 그러니까 넓직한 등을 해놨고 조그만 꼬맹이가 아버지 등 밀어주는 상황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꼬맹이 때는 저렇게 거대해 보였겠구나. 그걸 가장 크다고 생각했겠구나. 저런 상황입니다. 자, 교재를 봅시다.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바로 이 맛이야 라는 글과 진짜 만족스럽게 아이스크림 떠먹고 있는 그림, 그 다음에 나는 아파트로 돌아와서 눈물 짓고 있는 장면, 서로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것도 무척 오래된 것 같아 라고 쓸쓸하게 걷고 있는 장면, 상호 보존됩니다. 자, 요거를 보죠. 더 빠를 겁니다. 이해가.
한편 하고 자네를 본 사람은 없나? 라고 했어요. 둘 다 지금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이상적이죠. 금마 그거를 그만두게 하려면 이것만 있으면 돼 라는 글자에 손을 들어 보이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내가 무력을 쓰겠다 이 말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요거 없으면 지금 손금 보는 장면인지 손이 가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걔를 내가 이걸로 그만두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봐, 자네 눈에는 이 친구가 과연 사장으로 보이나? 라고 했을 때 후줄근한 어떤 아저씨. 자, 1시간 뒤에 밥에 트럭을 몰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나? 라고 했을 때 맞지, 아니 이럴 수가 라고. 그러니까 누구였을 것 같나? 궁금증 불러일으켜주고 실체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정말 많이 쓰이는 유형이죠 이거. 네. 지금 말풍선, 우리한테 가진 어휘 중에 말풍선 안에서도 속마음 말풍선이 있고 실제 하는 말풍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 거짓말하고 있구만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네 하면서 웃으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어떤 캐릭터의 얼굴입니다. 자, 이거는 일종의 블랙 유머죠. 대학을 나온 후에는 고급 금융계에서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금융계에서 일했대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그림을 보아하니 은행 강도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블랙 유머를 쓰일 때 이렇게 상호 우정 결합은 서로 같이 만나야지 맛이 삽니다. 줄다리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줄다리라고 볼 수 있어? 뭐 이런 거. 2인 삼각을 한대요. 이게 무슨 2인 삼각이야? 이렇게 웃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장님은 직업을 바꾸게 세고해 주셨다. 그 다음에 민수야 참 밝고 착한 아이가 아니라 이거 그 그림 결합 유형으로 보면 사실은 얘는 병렬 결합이죠. 예. 그죠? 다른 상황이잖아. 다른 상황인데 얘랑 같이 있으면서 밝은 애구나. 그 다음에 요거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그죠? 그 글과 같이 봐야 저 그림이 맛이 나는 저 그 장난집 개념 장난의 그림이잖아요. 마그리트 그림이었나? 자, 봅시다. 이럴 때는 말풍선 속 대사를 빼면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에 상호 우정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글자를 한번 빼볼게요. 원래 대사는 기회를 주도록 하자. 우리의 형제가 될 기회를 이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죠? 하이브란 작품이야. 김규산 작가님. 요거를 뺐을 때는 지금 무슨 대사인지 아예 몰라요. 예. 캐릭터 설정집에 어떤 캐릭터 모델을 보여주는 건지 뭔지 모릅니다. 특히 어느 경우 그렇냐면 광고 같은 때, 특히 페이퍼 용지 광고에 많이 나와요. 이거 한 장이 아닙니다. 2장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뒷면도 쓸 수 있다. 이면지만 활용을 많이들 합시다. 환경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북극곰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면지 활용 많이 합시다라는 주장을, 이거는 한 장이 아니다 2장입니다라고 라는 카피를 썼는데 여기서 이 사진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방금처럼 내가 구구절절 설명해 줘야 돼요. 한 장이 아니다 2장이, 이 카피가 무슨 뜻이냐면요, A4 용지를 하나 출력을 하면 뒤에 용지는 비잖아요. 그거를 활용하자는 의미로 사람이 구구절절해져요. 근데 얘가 있으면은 그냥 한 컷만으로도 감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설명했고 왼쪽을 맥락을 보면 그겁니다. 이런 걸 나중에 수사학 이거 할 때 언제 배우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개설될 과목인 각색과 2차 창작이나 혹은 스토리텔링의 고급 버전이라든가 아니면 캐릭터 연기 연출론 고수업 때 수사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그때도 유형들이 막 30가지 이렇게 돼요. 수사학들이 엄청 은유, 대유, 관유 이런 거 알죠? 비슷한데 시원한이라는 대사는 요렇게 우리가 이제 처지가 이렇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속이 시원하니라는 뜻도 있고 밭에 물을 주면서 시원하니? 라고 묻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든 남자가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정말이지나 성기만은 오빠는 다른 남자와 달라 라는 대사를 외치고 있는 아주 허세에 찌든 어떤 캐릭터의 표정,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어떤 표정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만 있었을 때는 믿음직한 남자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요 그림만 있었을 때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둘이 같이 있어야지 맛이 나는 상황이에요. 오늘 밤 우리 집에 놀러 오랍니다. 놀러 가면 큰일 날 것 같죠? 저런 카피랑 그림의 충돌이 상호 우정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니한테 업히니까 좋대 라는 대사가 있었을 때 업혀있는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 이거 업힌 거야? 아닌 거야? 라는 상황이랑 같이 봐야 맛이 납니다.
그다음에 아 배부르다 꿀꺽꿀꺽 아 배부르다 이 대사랑 어떤 상황 의성어만 있으면 배부르게 뭘 마시고 있는 것 같다라고 알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돈이 없어서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상황이